왕은 그날 나라보다 그녀를 선택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이러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전하, 제발 정신을 차리십시오. 전하,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눈물도, 백성들의 고통도,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도, 그 어떤 것도 왕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궁궐 한쪽에서 장녹수는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건 신하들이었습니다. 왕도 아니었습니다. 장녹수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난 여인이 조선 최고의 권력자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장녹수의 전성기, 그 절정의 순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입이 다물어지지 않으실 겁니다.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장녹수는 왕 앞에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저 사람이 참 충직해 보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그 사람은 좋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하, 저 사람은 왠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왕은 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며칠 후 사라졌습니다. 이 소식이 궁궐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습니다. 장녹수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그리고 장녹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앞서 나가면 왕이 눈치챌까봐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심스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요구였습니다. 전하, 저것이 갖고 싶습니다. 전하, 저 자리를 오빠에게 주십시오. 전하, 저 사람을 당장 내쫓아 주십시오. 전하, 왜 제 말을 안 들으십니까? 마지막 말에 왕은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절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조선의 왕이 한 여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가 열렸습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을 논하는 자리, 조선 최고의 신하들이 모인 자리, 왕좌의 연산군이 앉았습니다. 신하들이 도열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느냐? 신하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가 먼저 말할 것인지 기다렸습니다. 그중 한 신하가 용기를 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하, 나라 재정이 위험합니다. 창고가 비어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말을 마친 신하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진심 어린 말이었습니다. 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끝은 사흘 후에 왔습니다. 그 신하는 갑자기 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날 밤 장녹수가 왕의 귀에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전하 그자는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전하를 무시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셨습니까? 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조정에서 진심 어린 말을 하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왕의 눈치가 아니라 장록수의 눈치를 봤습니다. 회의가 열려도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도 장록수가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할 조정이 한 여인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조선 몰락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연산군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알아채기 어려운 변화였습니다. 아침 조회를 한 번 빠졌습니다. 다음에는 2번, 그 다음에는 아예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중요한 나란일 문서가 며칠째 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긴급하다고 아뢰었습니다.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왕이 있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록수와 함께하는 연회장, 장록수와 함께 거니는 궁궐 정원, 장록수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방. 그 방 안에서 왕은 달랐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웃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왕좌에 앉은 왕과 장록수 앞에 앉은 왕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굶주리는 동안 왕은 연회를 열었습니다. 나라의 창고가 비어가는 동안 왕은 장록수에게 금은 보화를 안겼습니다. 나라 곳곳에서 백성들이 쓰러지는 동안 왕은 장록수와 꽃놀이를 즐겼습니다. 신하들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왕은 그들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물러가라.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미안함도 두려움도 오직 하나, 장록수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오사와 갑자사와 이 2 사건을 들어보셨습니까?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의 선비와 관리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관리가 끌려나갔습니다. 죄목이 뭔지도 모른 채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가족들이 달려나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죄가 없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궁궐 마당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 전체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숙청의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장록수를 비판했던 사람들, 왕에게 쓴소리를 했던 사람들, 나라 걱정에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들, 장록수의 눈밖에 났던 사람들, 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졌습니다. 장록수가 직접 죽이라고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왕의 귀에 조용히 속삭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 한마디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선비들의 피가 흐르는 동안 장록수의 권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아무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제 장록수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재물이 쌓였습니다. 토지 문서가 들어왔습니다. 금과 은이 쌓였습니다. 비단이 창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집이 생겼습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천민으로 태어나 성도 없던 여인이 조선 최고의 부자 중 한 사람이 됐습니다. 권력이 쌓였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갑자기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친척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능력도 없고 공을 세운 것도 없이 오직 장록수의 가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하들이 반발했습니다. 이는 법도에 어긋납니다. 능력 없는 자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면 안 됩니다. 왕은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감히 누가 뭐라 하느냐? 그 말이 떨어지자 모든 반발이 사라졌습니다. 궁궐 앞 모든 사람이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그녀를 비판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천민에서 조선의 실질적 권력자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픕니다. 그리고 조선은 이미 그녀를 향해 조용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궁궐 한켠의 어두운 방, 촛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들은 조선의 신하였습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박원종이 낮게 말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조정이 한 여인의 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성희안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왕을 바꿔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왕을 바꾼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실패하면 역적으로 처형됩니다. 가족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촛불이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에 그 결심이 장록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권력의 정점에 선 장록수.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세 사람이 모여 속삭이고 있다는 것을. 그 속삭임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것이라는 것을. 재물도, 권력도, 지위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지금 이 순간 장록수는 연회장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왕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봄이라는 것을. 이 웃음이 끝나는 날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다음 편에서는 드디어 그날이 옵니다. 반정의 밤, 궁궐을 향해 달려오는 군사들, 왕의 폐위, 그리고 장록수의 최후. 조선 역사상 가장 극적인 그 순간. 5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5편은 이 시리즈의 마지막이자 가장 충격적인 편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